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주려면 깎아주는 돈이어야 되는데 제약회사가 뭘 깎아줘요? 내 약 써서 고맙다고 준 건데.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고가의 신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할 경우에 제약사는 해당 환자에게 위험분담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보험사에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거든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제약사가 지원한 위험분담금을 공제하고 일부만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거 제약사가 나한테 준 돈인데 왜 보험사가 공제하지? 라고 해서 보험사한테 위험분담금 내가 받으면 니네한테 다시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위험분담금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을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험 사기네? 라고 하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보험금은 민사적으로 나 너한테 지급할 의무 없어 이런 내용의 소송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가지고 형사 고소까지 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험분담금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각서를 쓰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보험금 주니까 당신은 제약회사한테 환급 받으면 안 돼. 그 환급 받으면 그 환급을 나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 우리는 그거 공제하고 주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의 각서를 쓰라 그래요. 그 각서를 썼어요. 보험금으로 받는 거지 내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 받을 필요가 없죠. 위험분담금이라고 하는 신약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버렸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금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보험회사가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네.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이분이 힘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약이라고 하는 게 암을 치료받는 사람인데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데 형사 고소까지 당해 있으니까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위험분담금의 문제는 이게 보험 사기가 되려면 원래 이 부분이 내 건데 각서를 하나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너한테 속인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을 니네들이 니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각서를 쓰게 해놓고 그거 안 주겠다고 하니까 난 일단 받는 건데 내가 받았던 게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요?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나 처벌받아야 될 정도로의 기망 고의인가요? 이 문제가 쟁점인 거예요. 처벌의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거 기망 고의가 아니다 라고 해서 무혐의가 결정돼 가지고 끝났던 사안이에요. 제가 조금만 여기서 정리를 하면요. 엄마가 늘 저한테 용돈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빠가 가끔 큰 용돈을 주세요. 엄마가 보기엔 아빠의 용돈을 제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엄마가 용돈을 주니까 아빠 용돈 받지 마. 아빠 용돈 받으면 그거 엄마한테 돌려줘야 된다 라고 저한테 각서를 쓰게 한 겁니다. 근데 전 몰래 아빠한테 받았네요. 그리고 엄마한테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때릴 수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뭐라고 대들 거냐. 우선 각자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근거 규정을 펼쳐놓고 싸워야 돼요. 펼치지 않고 싸우게 되면 100점 100패입니다. 어떤 부분을 펼쳐나가느냐. 용어의 정의를 잘 봐야 돼요. 보험약관은 이 용어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용어의 정의를 거의 대부분이 안 봅니다. 안 보고 보험증권으로 끝날라 그래요. 자, 보험약관에 치료비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급금의 문제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양급여에 본인 부담금이 됐던 부분들을 실손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제하려면 내가 말했던 본인 부담금이 감액됐을 때 그 부분을 공제하고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감액했는 것으로 볼 거냐. 환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본인 부담금을 감액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게 되면 그거 공제하고 받아야 되겠죠. 보험금을. 그런데 야 이것은 본인 부담금에 감액한 게 아니라 그럼 별도의 돈이야 라고 하면 공제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들어갈 게 치료 중에 받는 의료비에서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 부분을 치료비가 돼요. 요양급여의 문제는. 그런데 이게 환급 받은 것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제약회사 받는 거예요. 제약회사가 병원인가요? 요양급여라는 것은 병원에서 받는 거예요.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의료비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제약회사로부터 뭐 치료를 받았나요? 그냥 돈을 받은 거예요. 제약회사로부터 내가 받았던 부분은 이미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는 소리입니다. 병원이 아닌데 무슨 요양급여예요? 요양급여를 받고 현물로 받은 거죠. 치료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 대가로 내가 뭘 낸다? 내 돈을 이미 냈어요. 그 이후에 제약회사가 등장해가지고 아이고 내 신약 써서 고마워. 자, 이 부분을 내가 그에 대한 대가로 줄게라고 준 거예요. 내 약을 신약인데 이걸 써줘서 고마워 라는 말 속에는 위험도 하는데 내 약을 써서 고마우니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요양급여 중 내가 냈던 본인 부담금을 감액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약을 써줘서 고마워라고 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돈이 본인 부담금을 감액해 준 거라고 합니다.
이게 보험회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인 거죠. 그러니까 요양급여도 아니에요. 병원에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제약회사는 나한테 치료해 준 바가 없습니다. 나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현물급여가 아니잖아요. 요양급여는 현물로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 받았던 그 대가로 나는 준 게 없어요. 그러니 요양급여를 받고 병원에 냈던 의료비가 아니죠. 나는 의료비 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감액된 것도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을 실손해서 주기로 했는데 그걸 공제하고 주려면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는 돈이어야 되는데 제약회사가 뭘 깎아줘요? 내 약 써서 고맙다고 준 건데 그 돈이 왜 내 본인 부담금을 깎아준 돈으로 둔갑이 됐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험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내가 별도로 받아야 할 정당한 돈인데 왜 내가 당신한테 사인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내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갑자기 당신을 속였던 기망행위로 둔갑을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요지입니다. 그 요지를 검찰에서 받아줬다는 소리예요. 향후 이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 각서를 써줬을 때 문제는 이런 지점에서 보험 사기화 될 수가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래요. 나 뭔가를 써줬는데 제대로 안 읽고 써줬어. 대부분은 써주라니까 써주고 구두로 말을 듣지 글로 눈으로 안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정서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약속을 안 지켰네? 이 돈을 다시 주기로 했는데 그럼 기망인 거 아니야? 라고 바로 가죠. 일견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탁 스톱을 시켜야 돼요. 정당한 내 공내 행사를 마치 자기들이 있는 것처럼 전제해 놓고 오히려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야? 나한테 제대로 설명해 줘야지. 이 위험 분담금 원래 정말 내 거다. 그런데 자기 게 아니라네 알고 보니까. 그런데 나를 속인 것이 오히려 보험회사 아닌가? 그런데 왜 내가 보험 사기로 고소를 당해야 되죠?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향후 위험분담금이라든가 본인 상한 환급제에 관련된 각서를 썼다 했을 때 그게 민사적으로의 문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까지 간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로 차분하게 진행시켜 보시면 그 문제는 보험 사기로 기소되거나 그럴 확률은 굉장히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한테 용돈을 줬을 때 이걸 엄마가 뺏어간다고 엄마하고 약속했으면 엄마하고 약속 자체가 무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왜 엄마가 함부로 약속하게 해놓고 원래는 다 내 건데 엄마가 나한테 뺏어가려고 한 거 아니야? 엄마가 줘야 될 내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엄마 아빠 이런 가까운 관계도 아니고 저 먼 친척이 가끔 만났을 때 주는 용돈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네요. 그렇죠. 제약회사가 왜 생뚱맞게 돈을 줄까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임상 실험을 하고 신약이 개발돼서 나왔다고 해도 이게 어떤 부작용들이 나올지 모르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약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실험 대상자가 돼봤으니 고맙다. 환자님 고맙습니다. 라고 일단 대가성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목적이 틀린 거죠. 형사적인 부분은 처벌의 문제니까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다면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 돼요. 민사적인 건 좀 다릅니다. 약속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속였네. 이건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 수는 있어도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라는 거.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칫 어려운 위험분담금 관련된 문제로 최 변호사님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위험분담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겁먹지 마시고 최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